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합니다. 저기 바꾸지 않아도 됩니까? 예. 의사일정 제1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은 상임위 법안을 의결하고 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 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정희 수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작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안은 개인정보의 목적의 이용 제한 등 현행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활용토로 하려는 내용으로서 가명, 익명 처리로는 인공지능 개발이 곤란한 경우 안전장치 마련, 공공의 이익 증진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칠 것을 특례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 제28조의 15는 특례 적용 가능한 이 법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10개 조문을 열거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핵심 조문들이고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위원회 의결을 신청하는 사안별로 필요한 개인정보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특례 적용 조문을 정하도록 명확히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안은 공정위가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이 법 위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공정위에 대한 기록 송부 요구권을 자료 제출 명령권으로 강화하고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는 소송의 범위를 모든 손해배상 청구로 확대하며 제출 명령 대상 자료에 위반 행위 증명 자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112조의 경우 당사자와 공정거래 이해외 이해관계인까지 비밀유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는데 민사소송 구조에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소송상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법원 행정처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밀유지 명령의 신청권자를 당사자 또는 공정위로 한정하였습니다. 그외 부칙의 경과 조치를 적용례로 정비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대안은 보험설계사 등이나 법인보험 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에 대한 결격 사유를 강화하기 위해서 결격 사유와 밀접한 금융관계 법령을 현행의 이법 및 금융보호자법 외에 금융사기 방지 특별법 등을 추가하여 정의하고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결격 사유에 대한 제척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 부칙 제3조는 적용례를 통해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거나 선임하는 인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안 부칙 제4조는 경과 조치를 통해서 이미 등록된 자와 이미 재직 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법문을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두 개의 부칙안은 중복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안 부칙 제3조 적용례만으로는 기존 자격자 및 임원에게 개정안에 따른 금융관계법령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결격 사유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여 해석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안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 규정만을 남기고 안 부칙 제3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안은 공정위의 처분 시효 기산점을 신고일에서 신고 접수일로 보다 명확히 하고
조정 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처분 시효 기간에서 제외하며 제14항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맞추어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 의무 및 비밀 유지 명령 등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부칙 제3조의 경우 처분 시효 계산의 개정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면서 이미 공정위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의 범위 설정에 불명확한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내 조항으로 수정하여 장내 조사 개시 사건부터 적용토록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안은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정보를 처리 공개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 해지에 관한 기록 등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선수금 운영과 관련하여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 공여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먼저 제 27조의 4, 제4항은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별과 계약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정보를 목적의 용도로 조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명령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 또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이 해당 정보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회 행위와 사용 행위는 법익 침해 정도 및 불법성의 차이가 있다는 점과 개인정보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다르게 구별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4조의 2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자본금의 50% 이하로 제한하되 자본금의 50% 이하라도 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할 경우에는 재적 임원 전원의 찬성을 거치도록 강제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적 임원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등기부 및 정관을 기준으로 임원을 한정하도록 법문을 수정하였고 주식회사와 같이 이사회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지배구조 이론 및 입법례를 고려하여 재적 인원 전원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공정위와 협의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라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 예, 네.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예, 출석하셨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께서는 지금 증시 문제로 긴급 상황 점검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부위원장께서 대리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승원 간사님, 손솔 위원님, 그리고 김동화 위원님, 예, 대체 토론하시겠습니다. 3분씩으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5분 드릴까요? 예,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 하실래요? 3분 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더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지금 개보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정무위에서 잘 처리해서 올라왔고 그다음에 아무튼 이게 지금 당장 시급한 법안이고 국정과제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 잘 해주셨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그때 해외 R&D 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의료 정보를 외국 연구기관과 공유하면서 R&D를 갖다가 하려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아마 정무위 있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 정보가 굉장히 그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게 외국 연구기관과 R&D를 이유로 아마 개인정보가 많이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되어서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률안 말고 또 후속 법률안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네. 지금 이제 발의되어 있는 저 법안들이 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정부의 네. 좀 심사를 좀 우선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행 강제금이라든지 또 그 혹시 또 이런 그 개인정보 침해나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긴급 보호 조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법안들이 우선 발의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발의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뭐 은닉이나 폐기를 했을 경우에 이럴 때 저희가 좀 제재할 조치들이 마땅치가 않고 실제로 시장에서 은닉 폐기 행위들이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 제재할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정위 주병기 위원장님, 예, 예. 거기가 지금 특사경인가요? 아닙니다. 특사경은 조사권, 아니고 행정조사권만 있습니다. 행정조사권만 있고. 네. 그러면은 이제 예컨대 주가 조작 징후가 보임, 그참 거의 공정이죠. 그러면은 검찰과는 어떻게 업무 협조를 하면서 일하십니까? 주로 저희는 또 독립적으로 행정조사를 하고요. 행정조사는 좀 더 이제 경찰 예.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예, 이제 저희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서 네. 근데 아, 검찰 네. 수사권도 없애고 그다음에 네. 특사경 아니라 그러셨지. 네, 특사경.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뭐 고발 요청권이 있는데요. 네. 고발 요청권이 이제 아직도 독점적인 고발 요청권?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에서 검찰총장이 예. 공정위에 이제 고발 요청을 하면 네. 공정위가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 고발 요청권은 중수청으로 그 공정위가 고발 요청권이 들어오면 중수청에 고발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사권이 있는 중수청장으로. 네. 특별히 그러니까 기존의 검찰총장이 했던 역할을 중수청장이 하는 것이 주된 변화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 담합에 자진 신고 그 감면 신청을 창구를 지금까지는 검찰과 공정위 두 군데에 창구를 둬서 이제 담합 자진 신고하는 사업자의 어떤 인센티브가 좀 불확실성이 있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구는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2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불편한 건 없습니다. 지금 저희 바뀌어야 될 부분은 전부 다 정보 공유했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소리 의원님, 예, 대체 드러내 주십시오. 네, 송경희 위원장님. 네. 그 개인정보보호법 대안이 올라왔는데요. 네. 이제 취지나 이런 건 알기는 합니다. 이게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과 이 개인정보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충돌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많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 법에 좀 크게 우려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우려 의견을 좀 많이 가진 걸로 알고 있고, 정무위 일소위에서도 여러 우려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금 식별 가능한 원본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정부 주체가 아니라 보호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허가를 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지금 이 예외를 허용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큰 원칙에 좀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네, 뭐 의원님의 우려가 무엇인지 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위원회도 뭐 우리 또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산업계 모두 상당한 기간의 의견 수렴을 좀 거쳐서 법안을 사실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 법입과 그리고 AI 개발을 통해서 또 이 개인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대한 균형을 많이 고려해서 법안을 네. 더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정무위 대안으로 올라온 거고요. 개인정보법 자체는 이제 정보 주체의 법익을 뭐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또 그걸 통해서 개인들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을 또 최대화시켜주는 그런 역할까지 같이 좀 균형감 있게 그렇게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례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그렇게 허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익명 가명 처리로 AI 개발이 도저히 어려운 경우, 그런 때 공익이나 사회적 이익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정보 주체나 제3자의 이익 침해가 현저히 낮을 경우 이런 요건들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런 걸 충족해서 사용하게 될 때도 반드시 안전장치를 그렇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것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를 위원회가 심의 의결해서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법에서도 이미 이제 이걸 허용하는 것들이 통과가 돼서 6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다른 타법에서도 관련된 지금 개정 시도가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의된 다른 법안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개보법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통해서 가장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걸 위원회가 관리 감독까지 하면서 이행 점검까지 하는데 타법에서는 또 그렇게 되지도 않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개보법을 통해서 이렇게 안전한 활용을 더 보장하도록 하는데 좀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어려움과 책임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잘 안전하게 그렇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화 의원님 질의 대체 토론해 주십시오. 네, 주병기 위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민하고 쿠팡이츠 관련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사한 그 여러 사건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뭐 끼워 팔기라든지 MFN 최대후 그 사건은 지금 심의 중입니다. 배달앱 관련해서 조사를 마치고 지금 심의 중이라고. 심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 지금 뭐 과징금은 대충 언제 정도 부과되나요? 그러니까 심의가 완료되면 부과되는데요. 그 심의 일정은 7월 말 8월 초순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사를 보니까 네. 그 뭐 배민에서 상생한 3천억 원, 쿠팡이츠 600억 원 내서 동의의결 제도로 해서 예. 조사를 이제 그만해달라 이런 취지로 동의의결 신청을 했는데 기각했더라고요. 네. 그 기각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두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는 가장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고요. 그리고 두 회사가 이제 그 동의의견 안에는 그 법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피해 사업자들과의 상생을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상생안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큰 이제 피해 회복안 아니면 상생안을 가지고 온다면 동의의결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어떤가요? 그럼에도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여튼 피해 구제 대책 상생안이 매우 부족했다는 게 저희 판단이었고요. 제가 하여튼 이 질의 드리는 네. 요지는 그 공정위에서 뭐 1조가 됐든 몇 천억이 됐든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그게 상생안으로서 그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자영업자들한테는 어떤 혜택도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과징금을 세게 때렸다 하더라도 또 질질 끌면서 대법원까지 분명히 소송이 갈 것이고 큰 금액으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소상공인들이나 이제 상인분들한테 이득이 가는 것은 사실은 큰 과징금도 과징금이지만 이 상생안 같이 그렇게 출연을 요구하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니더라면 그 과징금을
소상공인이나 피해자들한테 쓸 수 있는 그런 네.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네. 피해는 사실은 소상공인들 그리고 뭐 이용자들이 다 피해보고 과징금은 국가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제도가 지금 매우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 과징금을 소비자들과 그 소상공인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공정위 내부에서 마련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예, 지금 의원님이 이제 지적해 주신 것이 정확하게 이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 중에 하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정거래 사건은 저희가 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하면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민사 소송을 통해서 저희 법 위반을 근거로 해서 피해 회복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해 구제를 위해서 어떤 기금을 통해서 이런 소송 대응에 도움을 주는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고요. 그건 이미 지금 법안이 나와 있고 지금 이번 정부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결 제도는 지난 아까 이제 배민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뭐 수십만 이상의 소상공인들이고 그리고 피해자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상생 방안이 가져온 피해 구제 액수라는 것은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것은 사실상 수수료를 좀 조정해 주는 것인데 그런 방안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 입점업체 단체들이 전부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반대하는 단체들도 있었고요. 찬성하는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판단은 이렇게 피해 구제는 아주 임시적인 구제일 뿐이고 그 피해 구제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상생안이 너무 많은 마케팅이라든지 자기 브랜드 홍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인다는 점도 아주 부정적이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 법 위반이 공정거래법에서 가장 중대하게 생각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상. 네. 예, 지금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너무 좋으신데 아니 저런 걸 질문 받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플랫폼 경제는 일단 피해 업체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으로는 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공정화법 같은 좀 더 플랫폼 경제에 잘 맞는 그런 새로운 플랫폼 공정화법이 언제나 통과됩니까? 저희는 뭐 그 가능한 한 이번 올 연말까지 아니 통과시키기 제가 보기에는 뭐 적극적이지 않으시고 플랫폼 아니 저희는 공정화법이 적극적입니다. 뭐 언제부터 얘기됐는데 지금 말씀은 아주 적극적이고 되게 쉬운데 지금 법안이 나와 있고요. 계류 중입니다. 뭐 법안이 없어도 과징금 받은 건 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안이 있어야 돌려준다 그럽니까? 과징금은- 피해봤으면 돌려줘야지. 국고로 가기 때문에요. 그 국고에 간 예산을 이용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상생 정책으로 환원할 수는 있습니다. 뭐 소상공인데 하루 이틀이 아닌데 그래서 예. 좀 확실하게 하셔서 나눌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필요하죠. 일단 시장 이런 알겠습니다. 독과점 사업자의 독과점력을 남용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게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중요한 역할이십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 좀 전체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토론이 다 끝난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주가 문제 때문에 금융위 부위원장님께 뭐 얘기할 것도 있지만 저희는 참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잘 대응해 주십시오. 예. 예.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17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5항까지 18항 및 1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좀 늦은 시간이긴 합니다. 그래도 오래전에 벌써 각 상임위에서 통과됐던 법안들이고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라 저희가 늦게라도 오늘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올려야 빨리 또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늦은 시간 여러분을 좀 기다리게 했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더 국민을 위해 일해 주시고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 애써 주시고 또 성과도 내주시고 오늘 늦게 오시게 해서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통과시켜줘서 좋으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저희가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빨리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좀 연기하고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일 더 잘하실 수 있게 빨리 통과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병기 위원장님, 송경희 위원장님, 권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방위 법안입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7항까지 8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 보고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7항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8건 법률안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1항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연구기관이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함에 따라 연구자가 해당 기업의 주식, 지분, 자본금 등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경면 작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22항, 24항, 26항, 27항 각 과학기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들은 과학기술원 소속 교원과 임직원이 해당 과학기술원의 보유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나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에 대해 노무,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경면 작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20항, 23항, 25항 등 3건은 체계작부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한 검토 보고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님, 예, 어서 오십시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예, 어서 오십시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께서는 AI 데이터 센터 얼라이언스 출범식 참석 일정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할까 합니다. 예. 우리 과학기술 차관님. 네, 1차관입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는 대통령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저기 투자도 유치하시고 또 대한민국에도 그 뭐 AI 데이터 센터 등 4,755조인가? 네. 예. 투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되는 겁니까?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또 하나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AI 3강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력 수급 계획까지도 차질 없이 관계부처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국민 한 분 한 분에게도 그 이익이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 지역이 없게 균형 발전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어떻든 오늘 주식이 서킷 브레이커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좀 더 잘 하셔서 대한민국 더 도약할 수 있게 대체불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원자력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동안 통과된 법안인데 이렇게라도 또 통과시켜 드려야 빨리 본회의 통과하고 또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늦게라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3항, 2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2항, 24항, 26항 그리고 27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또 의원님들도 다 일정을 이쪽에 맞추고 계십니다. 예, 인사 말씀 간단히 하고 가시죠. 원자력 네. 위원장님. 네. 예, 법안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자력 사업자한테 안전에 대한 책무를 지우는 그런 법안을 오늘 통과시켜 주셨는데요. 원자력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되어서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관님. 네, 1차원입니다. 그 연구 현장에서 정부 출연연구원과 사대 과기원 등등의 우수한 창업 성과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해충돌 규정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이번 해결해 주셔서 좀 더 창업을 통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법안 통과를 위해서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 계신 지역에 피지컬 AI든 AI 데이터 센터든 반도체 공장이든 좀 잘 보시고 예 무슨 말씀인지 뒤는 아시겠죠? 예. 두 분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도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농해수위 법안입니다.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49항까지 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 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49항까지 22건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적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협의회가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8 유엔 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은 유엔 해양총회 등의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 집행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을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적 검토 결과 안 제16조에서는 준비기획단이 지정한 휘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유엔 해양총회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표법 등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도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상표법 또는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이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농업회의소 법안은 농림업, 농산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초농업회의소와 광역농업회의소를 기반으로 하는 농업회의소를 설립 운영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체계적 검토 결과 기초농업회의소와 별도로 안제 11조에 따라 기초어업회의소가 설립되어 하나의 관할구역 안에 복수의 기초농업회의소가 존재할 경우 적용 규정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안제 16조, 제39조, 제40조 및 제45조에 관한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수산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어선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각각 지속 가능한 연근해업 발전법의 제정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추가 변경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공포 시행전 법률인 제21,824호 지속 가능한 연근해업 발전법이 2027년 6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므로 법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개정안의 시행일을 2027년 6월 17일로 하는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2항까지 제34항, 제35항, 제39항, 제44항, 제47항 및 제49항은 경미한 작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33항, 36항, 38항, 41항 및 제43항은 체계 작업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님, 예, 어서 오십시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님, 예, 어서 오십시오. 임하수 산림청 차장님, 예, 어서 오십시오. 장인식 해양경찰청 직무대행, 예,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출석하셨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은 폭염 피해 예방활동 지역 현장 점검 일정으로, 박은식 산림청장은 에이펙 산림청 장관 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 출장으로 차관 및 차장께서 대리출석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환 의원님. 대체 토론해 주십시오. 네, 황정우 장관님. 네. 46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보면 어획 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벌금 규정을 삭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연근해업 발전법에 다시 다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더 벌금 규정이나 이렇게 이제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쪽 편으로 다 옮기는 그런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45번 수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예. 보면은 과태료 규정 삭제했다는데 다 같은 같은 규정인가요? 내용으로 다 연근해업 발전법이 더 강화된 내용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대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림축산차관님. 예, 예,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송미령 장관님 현장에 뭐 하러 가셨어요? 그 최근에 이제 그 폭염이 매우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일사병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정책을 농업인들에게 좀 더 널리 알리고 현장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네, 어제 TV 보니까 소들이 막 쓰러지고 돼지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닭이 전부 다 폐사하고 그러던데 대책은 뭐예요? 예,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지난 6월부터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돼지의 경우에는 특히 땀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지붕에 차광 도포제를 도포해서 그 축사의 온도를 낮춘다든가, 그다음에 얼음물을 제가 한다든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데는 에어컨 놓으면 안 됩니까? 예, 일부 그 시설이 좋은 농가들은 에어컨을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좀 열악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걸 지원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작년에 닭들이 다 폐사해서 그걸 제가 보았는데 무슨 닭에게 에어컨이야라고 하겠지만 그 시설이 오히려 물을 뿌리고 뭐하는 시설보다 나을 것 같은데 그리 넓지 않다면 위에 뚜껑은 다 있고 주변을 좀 닫고 비닐 같은 거라도 닫고 에어컨 한두 대만 하면 그 폐사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간단한데 그거를 안 하시고 올해도 보니까 전부 다 막 쓰러져가고 죽어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송미령 장관께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좀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임시적으로 답변을 받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에어컨 두세 대만 놔도 괜찮은데 어느 누구도 그런 곳에 에어컨을 놓는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닭을 파는 시장에는 그 닭이 들어있는 곳에 그 냉장 시설이 돼 있거든요. 다 있는데 오히려 그런 현장은 안 돼 있으니 제가 보기엔 그런 거는 농협이든 이렇게 해서 조금만 하면 이런 여름을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발상을 바꾸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예. 그러면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36항, 38항, 41항, 43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32항까지 그리고 34항, 35항, 37항, 39항, 40항, 42항 및 44항부터 49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정우 장관님 그리고 김종구 차관님, 이마수 차장님, 장인식 직무대행님 혹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따로 그 의안 잘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또 예, 통과시켜 주신 법률안에 대해서는 집행을 최대한 촘촘히 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산자중개의 법안입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9항까지 1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혜진 전문위원 간단히 검토해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50항부터 59항까지 산자위 소관 10건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53항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을 산업위기 지역으로 정의하고 자금, 기반시설 등의 지원 대상을 산업위기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15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위기지역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7항에서는 제1항의 자금 지원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의 자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면 산업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해당 자금의 관리 주체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장은 정책금융 및 시중은행 자금의 직접적인 관리 주체가 아니라는 점, 산업부 장관의 자금 지원 요청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에 대해 자율적 경영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조항의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55항 해저광물자원법 개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해저 조강권 소멸 후에도 해당 인공구조물 등이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활용시설, 해상풍력발전 사업 관련 시설 등인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다만 개정안에서 면제 당시의 사정과 달리 사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동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이 불분명하므로 산업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58항 산업표준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인증심사 유형에 관한 사항을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관공업품의 제조 외에 개발, 설계, 설치, 운영하는 자도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진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이 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위반 행위를 개별 조문으로 구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59항 주얼리 산업 기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주얼리 산업의 기반 조성과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수립, 시행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주얼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등록의 결격 사유 등 등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실태조사, 통계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주얼리 업자의 불법 거래, 탈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률에 이를 구체화하였고 또한 주얼리 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사업 범위를 전담기관 지정 목적과 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및 청문 규정을 신설,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부 장관의 주얼리 업자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의 요건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50항, 51항, 52항, 54항, 56항 등 5건은 경미한 작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57항은 체계작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주얼리 산업 관련 법안을 설명을 길게 하셨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님, 예, 어서 오십시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하루 종일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 늦게라도 있으면서 통과시킨 게 훨씬 좋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에게 주얼리가 좀 오는 건가요?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예, 조금 편안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으로 인해 차관께서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아 위원님. 예. 네, 문신학 차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드디어 주얼리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김동화 의원님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 차관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우리 주얼리 업계 여러분들이 정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주얼리 법에 대해서 이게 등록제가 새로 생기고 해서 사실 걱정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주얼리 업계에서는 오히려 본인들이 등록을 해서라도 자기들 업계가 좀 더 투명해지기를 바란다는 염원에서 등록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얼리가 단순히 그 상품으로서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서 통화로서의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정부에서 수십 년간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방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주얼리 시장이 참 모조품들이 넘쳐나고 지금 해외 유수의 브랜드들의 그 작품을 뺏기는 수준밖에 안 되는, 손기술은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잘 이 법안 통과만이 아니라 좀 잘 준비해 주셔서 산업진흥에 관해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K컬처에 우리 K주얼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법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산업 육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승원 의원님. 예. 예, 문신학 차관님 53번 법안인데요.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거기 보면 15조 7항에 산업부 장관이 정책금융지원, 시중은행에 자금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고려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주무부처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 상징적으로라도 들어가는 게 자금 지원을 위해서 지역 산업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상임위에서는 넣습니다만, 다만 금융위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안이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위하고 업무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기관 간 협의 요청을 지역산업 위기 대응을 할 때 당연히 하고 있어서 지원 패키지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가 지금도 최선을 다하지만 전향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의지를 표명해 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산업부가 동의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는데. 네. 그렇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입법내가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일 분 더 드리세요. 법안 관련해서 디자인권, 실용신앙권, 그다음에 여기 의견 보니까 특허권, 디자인권, 회복 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시킨 걸로 나와 있는데요. 네네. 어떤 이유가 있나요? 네, 정당한 그동안 이제 특허료 등을 안 내면 이제 특허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이게 일정한 기간 내에 특허료를 추납하게 되면은 특허권을 회복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당한 사유라고 돼 있었는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 민원인 국민이나 기업들에게 좀 더 어떤 권리 회복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특허권을 추납하게 되면 권리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고의가 아닌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해당되겠네요. 예, 그렇게. 예. 그러니까 특허권을 받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예. 수수료라든가 비용을 내야 되는데 네. 그걸 갖다가 안 내고 있다가 그러면 1년, 2년, 3년 예, 1년 이내 대신에 일정하게 좀 가액을 추가적인 비용 수수료를 내도록 설계했습니다. 예, 고객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요. 예, 국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더 높이는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한 측면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은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0항, 52항까지, 50항부터 52항까지, 54항부터 56항까지 58항 및 5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의 법률안은 대책 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신학 차관님, 김용선 처장님, 의원님들께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 오래 기다리셨고 또 지금 박지원 의원님께서 또 이 시간에도 오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위에도 많은 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리셨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주얼리는 옵니까 안 옵니까?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금시장도 금 산업을 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투명하지 않고 예. 제대로 정보가 관리하지 않아 준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이번에 그럼 이런 일도 잘 정비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인사 말씀하시고 예, 이석하시겠습니다. 주얼리법 같이 의원님들께서 입법을 하시는 게 하나의 산업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저희 산업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주시고 통과해 주신 이 주얼리법 등 나머지 법까지 하위 법령들, 시행령 등 하위 법령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속도감 있게 챙겨서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꼭 해남 쪽에 뭐라도 예, 예, 네. 회장님. 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특허법, 실용신화법, 디자인법을 개선해 주셔서 국민과 기업들이 좀 더 편리하게 또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저희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경리 방지법 개정을 통해서 영업비밀을 속에 알선하는 기술 브로커들을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이행을 해서 우리나라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복지비 법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0항부터 73항까지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60항부터 73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4건 법률안에 대한 체계작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67항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식약처장이 화장품관리협의회의 협의 조정을 거쳐 5년마다 화장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화장품관리협의회를 신설할 경우 필요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식약처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심뇌혈관 질환의 범위를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심뇌혈관 질환 연구, 조사 통계 사업을 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 권역,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의 지정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개인정보의 제공, 누설, 목적의 이용 금지 규정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미 개인정보의 목적의 이용, 제공, 누설 금지 및 벌칙 규정을 두고 있어 개별 법률에 이를 별도로 신설할 실익이 크지 않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법률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해당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은 현행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규정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72항 첨단 의료 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기지정된 대구 경북과 오송의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국가 첨단 의료 복합단지로 개칭하고 위 단지를 관리하던 2개의 재단을 통폐합하며 복지부 장관이 그 외의 의료산업 분야 특화 지역을 지역 첨단 의료 복합단지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 연구개발과 관련된 단지 내 실증 특례 제도를 도입하며 입주 의료 연구개발 기관이 10년 내에 분양받은 부지 등을 처분할 경우에는 복지부 장관이 매수 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관에게 이를 양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복지부 장관이 지역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단지 내 실증 특례를 지정받은 자의 손해배상 책임 확보를 위한 보험 가입 시점을 관련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구체화하며
첨단 의료 복합단지 관리 지침을 관부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64항은 체계작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60, 61, 62, 63, 65항, 66항, 68항, 69, 71, 73항 등 10건은 경미한 작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님, 예, 어서 오십시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예, 어서 오십시오.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성윤 의원님. 전주울 출신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장관님, 그 65호 관련해서 약사법 개정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생소하긴 합니다. 팩토리, 뭐 공장, 창고 이런 명칭을 쓰는 약국이 실제로 있나 보죠? 네, 메가 팩토리, 뭐 창고형, 뭐 최다, 최고 이런 식의 좀 국민들을 좀 혼동시킬 수 있는 명칭을 쓰는 약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규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이런 팩토리, 메가 또는 창고형 약국 이런 사례는 몇 군데나 됩니까? 정확하게 지금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산되기 전에 명확하게 법에 근거를 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 팩토리 약국이라든가 창고형 약국 이게 막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좀 더 이제 하위법령에서 사용을 좀 규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용어들은 좀 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예정이고요. 현재 이제 하위법령에 있는 것들 법에서 좀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상임위의 판단이기도 하고 저희 복지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인식하기로는 이게 대형 매장이 들어오면 동네 골목 상권이 다 죽지 않습니까? 네, 동네 약국이 예. 소멸될 위험이 좀 있긴 이렇게 합니다. 되면 동네의 골목 약국이라든가 동네 지역 약국이 실제로 다 이렇게 황폐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 좀 적절한 방안에 대한 특히 이제 창고형 약국이라는 면이 있는데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좀 더 쉽게 약을 구매하는 이점이 좀 있는 반면에 정확한 그 복약 지도라거나 안전한 약품 관리에는 또 허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리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창고형 약국에서는 소비자가 가가지고 카트라든가 바구니를 들고 네. 가서 약을 담아다가 네. 그냥 계산하고 가는 겁니까? 대부분은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을 그렇게 구매하는데요. 좀 더 이제 약물에 대한 위험성을 좀 더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입니다. 국민들께 이렇게 지금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네. 팩토리 또는 뭐 창고형 약국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심각한 문제 하나만 꼽아보라면 약품을 이제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좀 위해성이 있는 약품을 대량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 명칭만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대형 약국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력 기준이라거나 안전을 좀 더 강화할 방법에 대한 거를 현재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오남용이라든가 그 청소년들의 네, 과다 복용이라든가 또 지역 약사들이 실제로 이제 1차 진료 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급할 때는 네.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내용을 알게 된 것은 제가 지역사에 가니까 전주인데요. 네. 전주에도 이런 약국이 있다고 누가 신고를 하면서 네. 문제점을 제가 얘기해서 초기인데 이렇게 신속하게 법안이 왔을까 의아하기도 하고 네. 역시 정 장관님이 역시 빠르구나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팩토리 뭐는 창고형 이런 약국이 폐해에 대해서 네. 국민들께 많이 알리고요. 네. 예, 국민들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과 안전 아니겠습니까? 네. 장관님께서 설명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기사를 보고 또 봐도 네.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좀 안전하게 약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모색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방안도 네, 마련해야 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남희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은경 장관님, 네. 오유경 처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상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하반기에는 여기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 법의 내용과 아주 직접적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작년 국감에서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같은 경우에 면역 세포가 소실되어서 예방 접종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 성인 13세 이상의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예방 접종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지적을 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의료계에서 많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현재 이제 아시다시피 국가예방접종은 어린이나 노인을 중심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좀 특별한 면역 저하자에 대해서나 뭐 장기 이식하신 분들은 비용 부담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보험급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기사를 찾아봤더니 그 조혈모 세포 이식 환자 예방 접종 지원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이게 어제 기사인가? 이렇게 기사가 뜨긴 하는데 혹시 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지 확인이 가능하신지요? 저희가 이제 그거는 이제 치료 목적의 예방 백신이기 때문에 건보에서 급여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부 그 진행 상황은 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받은 환자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그 환자 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큰 문제도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하기도 했었고 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네. 잘 챙겨보고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작년 보건복지 국감에서 창고형 약국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그 약이 일종의 상품처럼 인식이 되고 좀 너무 쉽게 약을 다량으로 구입하게 돼서 약물 남용의 우려가 있는 그런 창고형 약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법이 통과되고 그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국민 건강에 위해 가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박균택 의원님. 해도 괜찮습니까? 네. 바쁘면은 그냥 법안 질의가 아니라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우리 식약처장님.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대통령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으로 줄기세포 주사 맞으러 다니는 분들 많죠. 네, 지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일입니까? 식약처는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 관련이 있지만 좀 더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장관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러 다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니까 1년에 약 5천억 정도가 거기에 돈이 소비가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줄기세포 주사를 맞았다는 분들은 효과가 있다는 분들이 있고 뭘 잘 못 느끼겠다는 분들은 봤어도 뭐 부작용을 느꼈다는 분들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그것을 계속 규제를 할 예정입니까? 현실적으로 다 맞고 다니는데 굳이 비싼 돈 내고 외국에 돈 써가면서 외국에서 맞고 오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가 이제 첨단 재생의료에 관한 법에 따라서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나 또는 이제 첨단 재생의료 제품으로서 의약품으로서 두 가지 트랙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치료를 도입하려면 환자한테 이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거와 안전한 거에 대한 어느 정도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근거 자료가 마련되고 있지 않아서 정부가 작년부터 R&D 예산을 도입을 해서 한 4개 과제 정도, 주로 일본으로 원정 치료를 많이 가는 그 치료 영역에 대해서 4개 과제 정도의 연구비를 정부가 지원을 해서 현재 여러 병원 의료기관이 다학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좀 나오면 저희 첨단 재생의료법에 따라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국내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실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된 주제인 것 같은데 언제까지 연구만 하고 있을 것인지 2년이면 1조씩이 나가는 것인데
한번 좀 적극적으로 네. 좀 신속하게 네. 한번 뭐 연구 결과를 내놓으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질문할 때 그래서 4개 과제를 연구비를 확보를 했고요. 그 과제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연구팀이 만들어져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3개는 시작을 했고 하나는 계획을 보완하고 있어서. 전 세계가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시작했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분야마다 좀 다를 것 같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조금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낮은 그런 수준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거기서도 일부 부작용들은 보고가 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들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적어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와 맞아도 괜찮다라는 안전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또 그게 이루어지게끔 정부가 좀 더 마중물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근거를 좀 만들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네. 예. 네. 박지원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더니 상당히 긍정적 말씀을 장관께서 하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어두운 답변을 하시네요. 그게 진행돼서 이제 연구비가 확보가 됐고 연구팀이 구성이 돼서 연구가 시작됐다는 좀 더 진전된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언제까지 돼요? 그거는 이제 제가 임상 연구 계획서를 다 보지는 않았는데요. 어느 정도 환자를 모으고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그거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니까 일정 기간 정도의 연구 기간은 필요합니다. 글쎄요. 전 세계가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고려할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 살 빼는 약, 네. 또 위고비, 그리고 삼성 바이오에서 2조 4천억에 인수했다는 그 제약회사는 잘 됩니까? 그 품종은? 어떤 품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살 빼는 약이에요. 네. 마운자로 아니 예. 삼성 얘기하셔서 제가. 마운자에. 그러니까 그건 비만 아직- 치료제를 말씀하시는 비만 치료제를 말씀하시는 예. 어 그건 삼성 바이오에서 인수한 거예요? 그 미국 펩타이드 회사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미국 펩타이드 회사 인수하신 거 최근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펩타이드 의약품들이 이런 마운자로 같은 게 펩타이드 의약품이라서 앞으로 시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장성이 어떻게 된다고? 시장성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인정된 거예요? 아니요, 이제 그런 회사를 인수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유망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인수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고 하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인수 합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펩타이드 회사 하나를 인수한 것으로 저희가 뉴스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제 원료가 네, 되는 원료 회사를 의약품입니다. 인수했다는 거기 때문에요. 네. 아직은 뭐 신약 개발이나 이렇게까지는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도 네. 언론에 보도된 네. 것을 보고 이러한 것은 되는데 왜 저러한 것은 안 되는가? 보편화된 것은 안 되는가? 이걸 좀 알고 싶어서 저는 네. 말씀한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0사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의결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0항부터 63항까지 및 65항부터 73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은경 장관님, 오유경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그 화장품 육성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가 이제 화장품이 지금 글로벌하게 세계 2위를 달성하고 있는데 연구개발부터 수출 지원까지 좀 전주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육성될 수 있게끔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에 대해서도 하위법령 충실히 만들어서 법에서 수정해 주신 해주신 취지가 잘 반영되게끔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뭐 샤넬 화장품 막 그렇고 외국 것만 찾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그런 그 화장품 등이 아주 글로벌 수출 2위이고요. 예. 프랑스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2위 정도의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유경 차장님. 네, 식약처도 식약 안전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법안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기후노동위 법안입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4항부터 80항까지 7가지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세진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4항부터 제80항까지 7건의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국가기관 전략망 하충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중 안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안 제3조의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실체조문이 2029년 12월 31일 이후 일몰됨에 따라 안 제8조의 위원회 심의 의결 관련 절차 조문도 함께 사문화되므로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협의하여 이에 대해서도 유효기간에 적용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부칙 제3조도 관련 문헌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석탄 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대안은 안 제8조 1항에서 규정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명확히 하고 이를 시도지사로 약칭하는 한편 안 제16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시도지사로 수정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협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중 안 제12조의 15는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관리 제도를 도입하면서 목표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는 바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협의하여 이를 발전사업자 및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와 발전공기업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중 안 제7조의 4 제5항에서는 현행 전기사업법 규정 중 전기사업 및 그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부 규정을 재생에너지 공동접속 설비 건설 사업 및 그 사업자에게도 일부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준용되는 조문 중 제70조는 준용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그 효력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준용 규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칙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개정하는 안 제10조의 2를 공포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공포 후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주소의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및 76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의사일정 제80항은 체계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제가 법사위원장 되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아주 중요한 에너지 관련한 법안, 재생에너지 관련한 법안 너무 소중하니까 꼭 좀 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러지 못하고 사실은 그때부터 준비를 해놨는데 여야 원 구성 때문에 이제서야 모시고 통과시켜 드리게 됨을 사실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지금이라도 또 의원님들께서 다 출석하셔서 장관님 오시면 통과시키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들 한번 다시 잘 보시고, 네, 위원님들이 애쓰셨습니다. 예, 그럴까요? 예, 이 안건들에 대해 그래도 혹시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여기 박지원 의원님이 없으시다는데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되게 중요한 것들이라 좀 의미 있게 이야기하실 것 같으니까 박지원 의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김승원 의원님 먼저 토론하시겠습니다. 2분으로 갈까요? 짧게 네, 2분씩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장관님 법안은 아니고요. 네. 수도권에 이제 기허가받은 데이터 센터인데 거기에 필요한 전력량인가 뭐 좀 더 받아야 될 게 있나 봅니다. 네. 근데 요새 하도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나 뭐 설치하지 말라는
그 정부 분위기라고 할까 그런 기류라서 잘 안 해준답니다. 근데 기허가된 거는 해줘야 거기도 운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공적으로 한 약속이고 기존에 허가가 난 곳이면 수도권에 전력이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만 어떻게든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 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고요. 장관 최근에 40대 사무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그 사망과 관련해 가지고 저연차 중심의 태스크포스 가동하고 기존 직원 간 멘토링 제도 도입한다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해당 사무관이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는 생전에 업무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직 문화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기후에너지 환경부 내에 지금 신생 부서이긴 하지만 그 어떻게 이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희 기후부에 젊은 사무관 한 분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저희가 경찰에서 조사하는 내용도 있어서 최종적인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꽤 의욕 있고 성격이 밝은 사무관이었는데 업무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상당히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 중간에 충분히 그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크고 그래서 당사자와 유족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과거에는 소위 그 멘토링 시스템이 작동이 돼서 소위 이제 그 수습 사무관을 떼고 정식 사무관이 됐을 때 초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각종 애로들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최근에 특히 고위 간부들일수록 이제 KTX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충분하게 수습 딱지를 갖댄 사무관이 적응하는데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은 당사자들 젊은 사무관의 의견을 지금 충분히 듣고 있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통합되면서 전체 업무량이 많이 늘었는데 그에 상응하는 인력이 늘지를 않아서 전체적으로 업무 부하가 너무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행안부랑 협의해서 적절하게 과로하지 않도록 하는 문화 또 그 직급 내에서의 여러 가지 풍토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장관님, 네. 그 광주에 미래차 산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린벨트 문제 때문에 지금 착공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장관님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광주 특별시장님과 여러 차례 협의했고요. 그 미래차 산단이 장차 이제 광주에 들어설 반도체 산단에 일종의 협력업체가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중간에 그린벨트 안에 소위 비오톱 1등급, 1, 2등급지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다른 데로 옮기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 기본 실무는 광주에서 그 대체지를 빨리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아예 그 당초에 그 산단의 조성 예정지를 오히려 그 비오톱 1, 2등급이 없는 지역으로 조정하는 게 더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서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이제 광주에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빨리만 해주십시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이 참 예뻐요.
네. 요즘 하늘이 참 예쁘고,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어떻든 그 황사도 없고 좋은데 우리가 많이 노력한 결과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2018년, 17년경에 수도권에 3월달에 황사가 굉장히 많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 미세먼지가 그 중국의 석탄이 특히 베이징 주변의 석탄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우리도 충남의 석탄을 계절 관리를 하면서 그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긴 한데 이렇게 환경부 장관님 오셨습니까? 기후 에너지부 장관님 오셨으니까 국회의원님들 지역구 곳곳에 어떤 식의 그 자연을 더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곳곳에 좀 정보 같은 걸 주셔서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8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 일정 제74항부터 79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환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까? 네, 하반기 들어서 첫 법사위원회에 참석해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이 관심 갖고 통과해 주신 법들은 실제로 오랜 기간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 꼭 필요한 법률들이 좀 몇 개월간 지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햇빛소득 마을을 통해서 우리 특히 농촌 지역에 농어촌 지역에 특히 인구 소멸 지역의 주민들에게 상당한 소위 에너지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법이고요. 그 외에 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은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의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제도들인데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고 또 에너지 대전환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법들입니다. 그 통과시켜 주신 만큼 이 제도를 잘 운영해서 대한민국이 깨끗하고 안전된 전기로 AI를 작동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미래 세계에 가장 먼저 도달할 수 있는 나라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네. 국토위 다음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1항부터 86항까지 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정희 수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네,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 맹성규 의원 대표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화물운송 플랫폼을 통하여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는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고 위탁받은 화물운송을 재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제 34조의 7 제4항 제5호는 화물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회원에게 고지해야 되는 금지 행위로서 제12조 제1항 제7호의 1을 인용하면서 열거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의 내용과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금지 행위를 운수 종사자 중 화물 차주가 위탁받은 화물을 직접 운송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행위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자에 대해 신설되는 안 제34조의 7의 운송 플랫폼 사업자 준수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법 시행 당시 이미 운송 가맹 계약에 따른 법률 관계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개정 규정을 이법 시행 이후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점이 화물 정보망을 이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붙이게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5항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안은 철도 지하화 사업의 범위에 인공 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의 사업 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지하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체계사구상으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안 제13조의 2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열악한 재정 여건들을 고려해 삭제를 요청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출석하셨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베트남 해외 수주 지원 관련 국외 출장 일정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이탁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언제부터 기다리셨습니까? 4시부터 기다렸습니다. 4시부터요. 예,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래도 또 늦게까지 기다려 또 하고 가시는 게 낫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까? 다가 섞여서 예, 우리 김한규 의원님 대체 토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80상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법 취지 자체는 결국 시도지사가 시범지역 시범 운행지구 선정을 쉽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네. 관련해서 저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지금 이 법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완전하고 부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부분 자율주행차하고 완전 자율주행차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특정 회사를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의 테슬라가 소위 FSD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부분 자율주행차로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국내에서 운행이 할 수 있습니까?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실무자에게 좀 제가 이제 시간이 네, 멈춰주지도 않으셔갖고 저는 마지막이라고 뭐 빨리 해주십시오 누구든. 아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자율주행 정책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부 차량만 미국에서 생산된 FSD를 장착한 차량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중국에서 생산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동차 관리법상 자기 인증 받은 차량만 판매가 가능한데 FTA상 그 미국 자동차는 인증 받은 걸로. 아니, 그러면 왜 그러니까 똑같은 차량이 이제 과거에 미국에서 생산된 것들은 국내에서 자기 인증으로 해갖고 운행할 수 있게 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거는 인증을 안 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인증 자체는 안전 기준에 맞아야 할 수 있는데 이 국내 안전 그러면은 미국에서 생산된 거는 우리나라 인증 1분 더 드리세요. 우리나라 인증 기준에도 맞지 않는데 그냥 FTA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건가요 현재? FTA상 미국에서 인증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은 걸로. 아니, 그러니까 의제가 우리가 봤을 돼서 때는 상당히 위험한데 우리나라 인증 기준에도 안 맞는데 한미 FTA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주시는 건가요? 국제 기준상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완화된 요건으로 미국의 수많은 그 소비자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자기 인증 기준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가 아직 자율주행 차를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허용을 안 해주고 계신 건가요? 그것은 이제 제가 자율주행 정책과인데요. 완전 자율주행으로 보진 않고 자율주행 차로 분류하지 않고 기존 차 레벨 2 형식의 자율주행 차가 아닌 기존 차가 자기 인증 받는 그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예. 1분 더 드리세요. 뭐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시범 실시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결국 근본적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 미국에 있는 소비자는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못 하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차를 사는 소비자는 되고 아닌 경우는 못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아직 못 만들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게 이런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한미 FTA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생산되는 것만 해주고 똑같은 차인데 중국에서 생산된 거는 안 해주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체계상 국민 소비자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한미 FTA 때문에 문제가 있는 차를 우리가 허용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정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니까 따로 좀 네, 의원님 소위 법안이 있을 때마다 여쭤볼게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보니까 여기는 다 물어봐도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예. 오늘 법안 내용하고는 그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가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계속 질의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승원 의원님, 예, 1분 해주시고 또 박지원 의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그 공공유효부지에 주택 공급하는 거 그 업무도 담당하십니까?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그 국가기관과 협의가 돼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멈추라고 그래놓고 거기다가 주택 공급하겠다고 그러더니 무산이 됐어요. 거기도 김 빠지고 저희도 김 빠지고 네. 완전히 이상하게 됐고요. 예. 한 곳은 1차에는 안 들어갔다가 2차 그 주택 공급할 때 6월 말인가 그때까지 하겠다 그러더니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또 지자체랑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차 주택 공급 계획은 8월 말에 나온다 그러던가요? 예, 그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각 부처별로 이제 토론회를 했고요. 이제 공급과 세제와 금융에 대한 토론을 했고 아니 어쨌건 이제 거기에 1분 더 드리세요. 예. 주택이 국가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도 뭐 반대 안 하고 찬성을 했는데 왜 자꾸 계획이 지연되거나 틀어지거나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거는 지역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든가 좀 지역을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을 하고 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예.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니 같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곳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경찰단 그 기동 부대가 온다는 걸 제가 정말 삭발을 각오하고 막았는데 네. 그걸 또 국가가 싹 가져가 버리잖아요. 주택 공급하겠다고. 그러더니 또 몇 달 동안 안 하니까 예, 좀 그렇습니다. 예. 그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국가 시설로 되어 있는 국유재산은 재경부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재경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이제 그것을 이제 주택으로 바꾸는 업무를 저희가 역할 분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총괄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파악하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안들은 다 전체 회의에 좀 계류시켜 놓을까요? 아, 예, 동의하십니까? 그럼 전체 회의 계류시키도록 합니다. 예, 그 현장의 중요한 부분을 좀 네. 발로 뛰셔서 좀 알아봐 주시고 그렇게 직접 가보겠습니다. 보셔야 좀 나아지거든요. 제가 직접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 예. 현장에서 장관님들과 차관님들이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대체 토론해 주십시오. 제가 3분 드리세요. 해남반도 진도 박지원입니다. 섬은요, 다리가 주권입니다. 생존권입니다. 요즘 세월호 이후 굉장히 안전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바람만 비만 오면은 모든 선박이 끊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도 생존권도 다 박탈당하는데 사실
국도가 아닌 지방도, 군도에 섬 다리를 하나 놓으려면은 최소한 1,000억에서 2,000억, 3,000억 들어요. 이것을 좀 해결해 줘야지. 기초단체에서 그 예산이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방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알면은 섬 주민들의 주권도 생존권도 보장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에요? 예,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까지 철도 5개년 개혁, 국도 5개년 그걸 결정하세요? 네, 지금 저희 이번 하반기에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저희가 이번에 아니 고개만 끄덕거리면 속기록이 안 나와요. 예, 이재명 우리 정부에서 5국 3특 그 성장 전략을 짰고 5국 3특이라면은 각 그 거점별로 공간 계획과 그리고 교통망 계획도 새롭게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서남해안권의 그 광역교통망 계획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따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국도 계획 그리고 철도망 계획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론 국토부 소관은 아니지만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런 도서지방에는요 아스팔트 할 필요도 없어요. 예비 타당성 경제성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도 잘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한번 오세요. 예. 오실 거죠? 예. 꼭 안 오시면 혼나요? 찾아뵙겠습니다. 아닙니다. 혼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법안을 전체 회의에 계류할까요? 네. 계류시켜. 네.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 섬을 저희가 한번 현장 답사를 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더 애써 주시고 또 의원님들 직접 좀 찾아뵙고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김남희 의원님, 예, 대체 토론해 주십시오. 네, 경기 광명을 김남희 의원입니다. 차관님, 제가 얼마 전에 기사가 떴는데요. 신안산선 개통일이 기존 계획보다 연기될 전망이다. 전동차 제작사 다원시스가 자본 잠식으로 전동차 공급할 수 없게 된 데다 지자체 간 협의 무산으로 여유 전동차 활용 방안도 불발돼서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거 대통령님도 지적하셨던 사항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제가 1차관인데 2차관 소관이긴 합니다만 네, 아니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 거 알고 계시죠? 원래 2025년 개통하기로 했던 건데 그게 2026년으로 밀렸다가 신안산선 붕괴 사고 나는 바람에 저희 지역에서 그것 때문에 또 2년 연기가 됐다고 지금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여기 전동차 회사가 자본 잠식으로 전동차를 안 만드는 바람에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전동차 회사 그 계약 체결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2년 넘게 미뤄질 예정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뜨고 있어요. 이거 사실 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확인해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신안산선 사업 잘 아시겠지만 경기 서남부권에서 많은 시민들이 수년째 기다리고 있는 정말 중요한 철도 사업인데 계속 관리를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되다가 붕괴 사고도 문제지만 이렇게 전동차 업체도 부실 계약을 해가지고 결국 다 손해보고 계약 해지하고 새로 업체 찾고 그 과정에서 2년씩이나 더 늦어진다는 기사가 뜨면 시민들 얼마나 충격이 크시겠습니까? 그래서 상황 확실히 확인하셔서 지금 이게 맞는 건지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좀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운시스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철도 차량의 그
이제 공급이 늦춰지면 늦출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철도 차량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지금 저희가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 기사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그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인해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소상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개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책 마련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이거 했는데 나도 조금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1항부터 86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김희탁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말씀하고 가시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그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 저희 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총 6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한규 의원님하고 의원님 그리고 김승원 의원님, 김남희 의원님 그리고 오늘 박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심하고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희 법안을 통과시켜서 서영교 위원장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말 중에 제일 훌륭하셨어요.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을 처음으로 넣었어. 앞에 있는 법안들은 다 다시 되돌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어떻든 걱정이 좀 되는 게 혹시 공시지가 현실화가 몇 %까지 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70%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화를 더 시키실 겁니까? 안 하셔도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대한 그 신뢰성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정부가 될 때마다 그 신뢰성, 뭐 현실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잘 신중하게 검토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네, 꼭 장관님께도 우리 정부에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석하셔도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을 의사 일정에 추가해서 상정하고자 합니다. 김승원 의원님께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오늘 의사 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서면 동의서에 김승원 위원회 한 분 의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 일정 변경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 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사 일정 제88항으로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숙려기간 미경과 의결. 그러면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7항 및 제88항의 안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그 법안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7항 및 제88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정희 수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네,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운영위에 소관 한 건의 법률안과 한 건의 규칙안에 대한 체계작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7항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정수를
26명에서 22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수를 22명에서 26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 국회법 일부 개정안 대안은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위원회는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각각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거나 부의된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여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19대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한이 평균 43일을 상회한 점 등을 감안하면 법사위 심사 기간 30일로 단축하는 경우 충분한 체계자구 심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제 원리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법사위원회 친속처리 대상 안건 심사 기한을 고유법인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 따라서 60일, 체계자구 심사인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라서 30일인 점을 각각 명확히 하여 조문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명호 국회 사무처 입법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래 기다리셨는데 아무도 대체 토론하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7항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8항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호 입법차장님, 예, 고마우시죠? 네. 오늘 통과시키고 오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오늘 의결한 법률안들의 구체적인 법문과 작부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를 보려 했던 의사일정 제12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청원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 제6항에서는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한 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028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어제도 밤 12시까지 위원님들은 소위원회를 밤 11시 30분, 그러나 여기 계신 수석 전문위원과 우리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분들은 더 늦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또 이 소중한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서 시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에 제가 오늘 진행하다 보니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어제도 잠 한숨 못 잤을 것이고 오늘도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느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했을 텐데 오늘 또 밀린 것까지 이렇게 다 통과시키는데 애써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너무나 미안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좌진 여러분,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그리고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오늘 한 분도 안 빼놓고 계신 우리 법사위의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사퇴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